어렵게 느껴지는 보험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유쾌한 보험정보쇼. 은퇴퇴직연금 전문가 최연진, 종합보험 전문가 박준영, 자산관리 전문가 우정숙, 재무설계 전문가 조민형, 다른보험 지킴이 사총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주치 톡톡보험설계 박민설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이 건강보험의 심사진료비가 약 70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진료비가 전체 70조 원의 40%가량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액수죠. 그만큼 수명이 길어지고 우리의 노년에 아플 때에 대비한 준비들 잘 해야 될 텐데요. 정말 제대로 챙기고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톡톡보험 설계 함께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요. 여러분도 든든한 노후 설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보험에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래에 나가는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전문가들이 24시간 꼼꼼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평소 궁금하셨던 사항들, 보험 증권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 화면으로 지금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 똑똑하게 준비한 자녀보험, 재산까지 지키는 효자보험. 네, 자녀보험으로 재산까지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의 주제 상당히 솔깃한데요? 그렇죠. 네, 소중한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네네. 네,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아보험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으로 내 자녀의 미래를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자녀 보험을 똑똑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 가정 경제에도 크게 유익하다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똑똑하게 준비해서 가정 경제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자녀보험을 처음부터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린이 보험 자체가 만기가 20세 또는 30세짜리 상품밖에 판매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입하셨지만 요즘은 태아 때부터도 100세 만기로 충분히 가입을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20세 만기나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21세에 내 자녀의 보험이 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21세 때 보험을 100세 만기로 20년 납으로 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해 봤을 때 총 40년을 납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보험료만 해도 말만 들어도 엄청나죠. 40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셔야 20세 혹은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시고 추가로 또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 보험료가 최소 50% 이상 절감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보험으로 바꾸기 전에 어린이 때 큰 질병에 걸리거나 혹시라도 작은 청구들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면 어른보험으로 갈아타게 될 때는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요새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 무슨 큰 병에 걸리겠냐 해서 작은 보험료로 지금 가입을 하셨다가 나중에 애가 어른이 됐을 때 스스로 준비하면 되겠지 하시다가 크게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톡톡 보험 세계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보험의 만기를 20년, 30년 짧게 설정하지 마시고 요새는 110세까지 나온 보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세에서 110세 길게 설정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흔히 혈관 질환 보장하면은 우리가 뇌졸중 진단비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말씀 많이 하죠. 근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구성이 가능한데요.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또는 출혈 및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이 이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뇌졸중 진단비에선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질병들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심장질환 중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이 협심증이 유일하게 보장되는 진단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진단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어렸을 때 혈관 질환 걸리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에이, 애가 무슨 혈관 질환이야 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부모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네네. 어린이 보험은 이제 어릴 때 가입하는 것이지, 이게 뭐 어린이들만을 위한 보험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 만기로 설정한 경우에는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즉 성인 보험과 다름없이 이제 보장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 보험 100세 만기 같은 경우에도 이 성인 보험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되었을 때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질환 진단비를 이제 구성함에 있어서는 가입해주는 회사가 일단 3군데밖에 없고 그마저도 금액이 몇백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구성을 하더라도 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신다고 한다면은 사망 원인 2위, 3위에 해당되는 질병들을 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름이 어린이 보험이다 보니까 어린이 때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등의 진단비가 성인 보험보다 어린이 보험에서 훨씬 더 넓게 보장이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상당한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어린이 보험은 2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2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지금 성인이긴 하지만 20세에서 25세 사이라고 한다면 성인 보험을 가입하시기보다는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셔서 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질병 희유장애 같은 특약들을 꼭 챙겨가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박준영 전문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3천만 원이 다 가입이 되면 좋겠지만 20세가 지나고 나면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00만 원이 돼서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뇌혈관 질환에 뇌졸중 특약이라든지 허혈성 질환에 급성 심근경색 특약을 넣어서 이렇게 콤비로 같이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탄탄한 보장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보험의 만기도 100세까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도 이렇게 상당히 넓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아주 어린 자녀의 경우라면요, 3대 진단비와 질병 후유장애 특약, 그리고 각종 수술비, 실비, 이런 것까지 모두 다 넣더라도 보험료가 10만 원대 초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10대 후반의 자녀가, 이렇게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암 진단비를 1억, 허혈성 심장질환 3천만 원, 뇌혈관 질환 3천만 원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험료 부담이 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예약 담보를 활용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약 담보.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 중에서도 또 꿀팁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자녀 보험으로 가정 경제를 지키는 두 번째 꿀팁, 예약 담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예약담보는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모든 특약들에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것 아니고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요 3가지 진단비에만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요. 이 3대 진단비를 지금부터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예약한 나이 때부터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네. 예약 나이를 30살로 설정을 했다면 오늘 기준으로 30살의 성인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가입을 할 때 책정이 되는 보험료가 있잖아요. 나온 그 보험료를 그대로 설정을 해서 나중에 예약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8살이 지금 보험료가 7만 원인데 지금 30살이 가입하면 9만 원이다 하면 9만 원으로 예약을 걸어뒀다가 실제 30살이 됐을 때 9만 원만 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현재 보험료로 책정이 돼서 쭉 예약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30살의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녀가 30살이 될 때까지는요, 그 보험료가요, 예약 걸어놓은 그 보험료가 물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위험료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30살이 된 자녀가 그때부터 내가 이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서 보장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약 취소 수수료 이런 건 없나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를 몇 년 후에 인상 없이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가정경제 지킬 수 있는 확실한 꿀팁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린 자녀들이 성인보다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은 지극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커서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인드로 그 진단비들을 적거나 아예 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자녀가 뭐 20살, 30살이 되었을 때 그 당시의 물가 상승률과 위험률을 반영해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지금 예약담보를 걸어두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내야 된다는 거죠. 네. 아, 이게 저희 부모님도 이걸 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없었을 네네. 거예요. 아유, 조금 아쉽네요. 네. 이게 또 신상이라서요, 이게.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과거에 지금처럼 예약담보를 걸어두셨다라고 하면 자녀는 물가 상승률에 위험이 없이 보험료를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납입할 수 있는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20년 뒤에 보험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경우 몇십만 원을 주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만, 예약담보를 통해서 혜택을 본 우리 아이는 몇만 원 또는 10만 원 초반대의 보험으로 현재의 암 진단비를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예약담보 이야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100세 만기로 쭉 가입하는 거랑 이렇게 예약담보 걸어두는 거랑 어떻게 비교해서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나이 18세의 두 학생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A라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암 5천당 6만 원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을 암 1억으로 준비를 해서 20년 날 100세 만기로 12만 원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암 진단금을 5천만 원을 받고 싶을 때는 월 6만 원씩 그렇습니다. 납입을 한다라는 뜻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런 이제 보험인데 이제 1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월 보험료 12만 원으로 이제 준비를 한 케이스고요. 네.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5천만 원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6만 원을 내는 그렇죠. 거네요? 일단은 6만 원을 납입했고 나중에 경제활동을 하는 시점에 20년 뒤인 38세에 예약 담보를 걸어두고 나머지 이제 암 5천에 대한 보장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예약 담보를 걸어놨는데 일단은 이제 예약 담보를 걸어둔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5천만 원이 6만 원이지만 38세 시점에서의 보험료는 9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총액을 따져보면은 A라는 학생은 12만 원으로 암 1억을 준비한 것이고 B라는 학생은 12만 원보다 3만 원 많은 15만 원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6만 원으로 이제 납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8살이 됐을 때 9만 원으로 원씩으로. 나머지 납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만 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A가 훨씬 더 B보다 3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납입을 그러네요. 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자, B라는 사람이 5천만 원을 준비할 때는 20년 뒤인 38세 시점에서 이렇게 5천만 원을 9만 원으로 준비를 하신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6만 원의 가치와 20년 뒤에 9만 원의 가치를 한번 화폐 가치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저렴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매년 물가 상승률이 2%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6만 원이 미래 20년 뒤에 9만 원보다 더 비싼 보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약담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자녀를 위한 학자금 마련이라든지 노후를 대비한 노후 준비 자금 때문에 좀 이 보장성 보험에 여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약 담보를 좀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이 참 좋은 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네. 예약 담보 꿀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 키울 때 사실 보험료 얘기 저희가 하고 있지만 보험료는 학비에 비하면 사실 애교 수준이잖아요. 학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요즘 자녀들 학비, 학자금 마련하느라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뭐 교육보험 이런 것들도 있었을 정도로 정말 교육에 대해서는 열의가 정말 뜨거운 게 우리나라입니다. 자녀 교육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꿀팁, 오늘 이 가정경제 지키는 세 번째 꿀팁이 되겠네요. 이 부분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제일 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산 투자, 네. 네, 요즘 물가 상승률이요, 연평균 2%에서 3%예요. 근데 교육비 상승률은요, 연평균 6%에서 10%이거든요. 교육비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현실인데요. 그리고 자녀들이 고학년이 될수록 사교육비는 훨씬 더 그렇죠. 많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년이나 2년 정도 단기간 저축을 하는 거는 사실적으로 임시방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10년 이상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축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중고만 다 더해도 12년이네요. 진짜, 네.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비과세 복리 상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저축하는 방법이 예금과 적금과 펀드죠. 그렇죠. 네, 이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저축 방법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나라에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장기 상품은 아직까지 국가의 정책적 차원으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내야 할 이자 소득세를 안 내게 된 만큼 수익을 봤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 이자 소득세를 절감받는 비과세 혜택을 반드시 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 저금리 시대의 비과세 상품은 뭐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복리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비과세만큼이나 중요한 게 복리인데요. 아인슈타인, 누구나 다 알고 네. 계시는 유명한 분이죠. 아인슈타인이 보험을 했나요? 네, 보험을 한 건 아니고 네. 이 비과세와 복리 중에 큰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네. 이 복리 효과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할 만큼 비과세와 더불어서 굉장히 복리가 중요합니다. 네. 이해가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살 남성이 네. 또는 여성이 5% 월 복리 적금을 가입을 하고요. 매달 50만 원씩 10년을 불입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60세가 된 시점에는 불어난 금액이 총 3억 3,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1%가 적은 4% 적금에 가입하면 약 1억 원이 줄고요. 거기에 10년 늦게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또 거기에서 7,700만 원이 추가로 감소를 합니다. 확 차이가 나네요. 한 달에 내가 불입할 수 있는 원금, 즉 소득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금리나 수익률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나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시간입니다. 미리 가입할 수 있는 건 앞에 두 가지보다 내가 그나마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단순히 일찍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8대 불가사의인 복리 효과를 극대화로 누릴 수가 있으니까 네. 저축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면 가능하면 일찍 비과세 복리 상품을 가입하셔서 그 효과를 극대화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아인슈타인마저도 강추했다는 이 비과세 복리 여러분들도 이용하셔서요. 자녀 교육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박준영 전문가님도 꿀팁 하나를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텐데 왠지 미혼이시지만 미래의 자녀 교육비까지 미리 준비를 해두셨을 것 같은 그런 꼼꼼한 분이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실 때는 네. 이 공시 유리형 상품보다는 변액 상품으로 좀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공시 유리형 상품부터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과거에 교육보험이다라고 해서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입학할 때마다 입학 축하금을 주는 그런 보험이 네네. 있었죠. 그리고 남아있는 적립금으로 대학 입학 자금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컨셉의 보험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이제 비슷한 형태의 보험이 있습니다만 이 어린이 저축보험이라는 형태로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 저축보험. 네. 그러니까 옛날 그 교육보험과 저축보험의 성격을 좀 같이 갖고 있는 네. 그런 보험 같은데 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1형, 2형, 3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요. 1형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익형으로 해서 결혼 자금이나 유학 자금과 같은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1형을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고 2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장 강화형이라고 해서 건강 보장 기능이라든지 목돈 마련의 기능을 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2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자금 플랜형이라고 해서 교육비 마련과 이제 목돈 마련으로 이렇게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과거 교육보험의 형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3형에 해당되는 학자금 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때마다 이제 교육비를 이제 보장을 받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연령별로 학원비를 지급받는다라든지 또는 뭐 유치원 입학 자금을 보상받는다라든지 또는 초중고 입학 때마다 입학 자금을 받는다든지 요즘에는 또 심지어는 영어 캠프라든지 뭐 어학연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보장을 받으시고요. 그다음 만기에는 남아있는 적립금으로 대학 학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맞아요. 대학 등록금도 정말 비싸죠. 마지막에 목돈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교육비 역할 톡톡히 해줄 것 같습니다. 혹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렇게 좋은 혜택이 많으면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많은 돈을 각각 혜택을 네. 주기 때문에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으면 엄청나게 큰 혜택을 받으실 것 같지만 이것은 저축보험의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낸 적립금을 나눠서 필요한 시기에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쉬우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마지막에 받는 목돈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각각의 자금을 받지 않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작 대학 학자금이 필요한 시점에는 뭐 요즘 사립대학교나 뭐 의대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 원이 훌쩍 맞아요. 넘는다고 네. 하는데 그 전체를 다 보장받기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설명드린 이제 공시 유령 어린이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저축보험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자가 계속 쌓여서 이제 복리로 쌓여서 이제 어느 정도 장기간 유지했을 시에는 분명히 이제 많은 학자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금리가 매달 바뀌는 이제 공시 유령 상품이고 그다음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최저 보증 이율이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조금 높은 수익률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변액 보험을 통해서 이 교육 자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장기간으로 준비를 좀 할 때는 확실히 변액보험이 유리할 것 같긴 한데요. 또 신중히 챙겨봐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변액보험을 선택을 하실 때는요. 네. 아무래도 저축 효율이 조금 우수한 그런 보험사를 고르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 보험사의 변액 수익률을 잘 보셔야 돼요. 아, 예. 네네. 뭐 인생은 한방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도라고 네네. 뭐 투자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의 어떠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도 그렇죠. 감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험사마다 사업비라든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변액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만기 때 모이는 원금에서 차이가 되게 크게 나요. 그래서 정말 우선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하시려면은 여러 보험사들 중에서도 뭐 사업비는 줄여주고 재정 건전성이 좋아서 뭐 부도 날 위험이 없는 회사여야 되고 그리고 장기간 변액 수익률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상승시켜온 그런 회사를 찾는다면은 정말 적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변액보험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의 공시 상품실을 이용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자녀 교육비까지 마련하는 방법들 알아봤는데 자녀 교육비 준비하다가 부모님들이 공부를 더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녀 보험 꿀팁들을 살펴봤거든요. 어린이 보험, 예약담보, 그리고 교육비 보험 준비하는 방법들까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분들의 한 줄 정리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부모는 죽어서 보험을 남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임팩트가 좀 상당히 있네요. 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픈 것도 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보험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더라고요. 아,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런 분들이 거의 다 네. 대부분 많으시죠. 그리고 사실 자녀는 지금 우리가 뭐 아기 때 태아 때 가입을 해줬다고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하지만 자녀가 이제 첫 취직을 했을 때 그리고 가정을 잃었을 때, 그리고 이제 정말 몸이 아픈 5, 60대가 됐을 때는 항상 챙겨보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봤을 때 부모님이 제대로 된 보험을 하나 가입해 줬다면 무엇보다 큰 유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사실 저도 임신 중이라서 임신을 하고 가장 먼저 준비한 게 자녀의 보험이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저도 위대한 유산을 하나 물려주려고 하는데 톡톡보험사에게 시청자분들도 꼭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네. 좋은 유산을 자녀분께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좋습니다. 우리 박준영 전문가님의 한 줄 정리도 들어보죠. 네, 저는 이제 잘 가입한 어린이 보험, 열보험 안 부럽다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다음에 질병 후유 장애, 그다음에 실비까지도 이제 구성이 가능한 보험이죠. 게다가 이제 만기도 100세까지 구성이 가능한데 이거 어릴 때 한번 제대로 들어두신다고 한다면은 성인 되더라도 추가적인 보험 가입 없이 든든한 보장으로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 줄 정리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민영 전문가님. 네, 자녀 보험은 골동품이다라고 골동품이요?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골동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죠? 낡아 보이고, 그쵸. 별거 없어 보이고, 네. 이걸 어디다 써? 네.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 당장 필요성을 모르니까. 하지만 20년 뒤에 그 진가를 알아본 자녀분은 반드시 어머님 또는 아버님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맞아요. 이번에 그 올림픽 때문에 호돌이 인형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게 값이 상당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모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현진 전문가님.
방죽을 파야 개구리가 뛰어들지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방죽을 파야 개구리가 뛰어든다. 네, 물이 고이는 방죽을 파놔야지 개구리가 뛰어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속담인데요. 무슨 일이나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려면은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여유 있는 노후로 만들어 주고 싶다면은 지금 엄마가 부모님께서 어린이 보험을 든든하게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전문가님들의 쏙쏙 들어오는 한 줄 평까지 들어보면서 오늘 가정경제 지킬 수 있는 꿀팁들 만나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저희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상품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톡톡 보험 설계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가입한 보험 잘 보상받는 방법도 알아봐야죠. 톡톡 보험 보고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창희 씨가 이번에는 어떤 보고서를 썼을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냉철한 분석, 알기 쉬운 설명으로 시청자들의 몸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창희의 톡톡 보험 보고서. 좋다. 집이가 크니까 볼만하다. 재밌다. 어머, 미자네. 미자야. 오랜만이야. 글쎄 잘 지냈어? 뭐라고? 해가 다쳤다고? 아니, 어쩌다 다쳤어? 아니, 우리 애가 학교 마치고 학원 가다가 늦어서 횡단보도를 막 뛰어갔다지. 글쎄. 근데 달려오는 차가 우리 애를 못 보고 그만. 많이 다쳤겠다. 어때, 괜찮아? 지금 우리 애 수술하고 입원까지 했어. 어쩌다. 병원비도 많이 나왔겠다. 그러면 들어준 보험은 있어? 그럼 애 이름으로 가입해둔 게 있어서 수술비, 입원비 조금 나왔어. 그나마 다행이겠다. 다행히 미리 가입해둔 자녀보험으로 보장을 받았다는 친구 미자씨. 또래의 아들을 둔 엄마 이모성씨 역시 자녀보험을 챙겨보게 됐는데요. 어디 보자. 우리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되는데 사고 나진 않겠지? 혹시 하는 마음에 걱정이 가득한 엄마들을 위한 자녀보험 꿀팁 알려주세요. 자, 이처럼 자녀가 점점 활동량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되면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겠죠? 네, 이럴 때 부모님들이 챙겨보셔야 하는 게 바로 자녀의 보장성 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은 어린 나이에 20년이나 100세 보장으로 가입할 경우 자녀가 30이 되기 전에 보험금 납입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자녀의 부담도 들어줄 수 있어 일석이조의 보험이 아닐까 합니다. 네. 자, 이미 보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든든하시겠지만 아직 자녀를 위한 보험이 없어서 가입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환경성 질환에 대한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영향으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는데요. 급성기관점이나 천식, 그리고 최근에 급증하는 성조숙증 진단도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꼭 보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그 외에 또 챙겨보면 좋은 항목이 있을까요? 네,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실 때 성인 보험과 다르게 뇌출혈 뇌졸중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과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뿐 아니라 협심증까지 보장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충분히 보장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성인과 달리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릴 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를 위한 보장성 보험 가입 시 두 번째로 챙겨봐야 할 부분은 암보장 부분입니다. 0세부터 14세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백혈병 같은 소아암은 기본, 가족력에 따른 맞춤 암 보장까지 더해준다면 100세까지 질병으로부터 내 아이를 더욱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겠네요. 자, 그럼 이 세 번째 포인트 어떤 부분인가요? 아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겠죠. 당연하죠. 이 제 주변에도 우리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실수로 이 도자기를 깬다든지 또 이런 일 정말 많더라고요. 혹시 이런 거를 또 대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나이스! 어떤 게 있나요? 네, 창희 씨가 잘 아는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딩동댕. 나이스! 6살 신난다군이 오늘은 친구 영철이네 집에서 함께 놀기로 했는데요. 친구야, 놀자! 나왔어! 신난다군을 사로잡은 이 아이템. 너희 집 TV 정말 좋다! 나 이거 만져봐도 돼요? 그래. TV가 커서 조심해야 돼. 알았지? 이거 진짜, 와! 그런데 그만 실수로 TV를 파손시키고 말았습니다. 수리비도 약 100만 원? 놀다가 그런 걸 물러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수리비는 100만 원이나 되고, 이거 어떻게 하죠? 네? 정말 고민되는 상황이네요. 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혹시 신난다 군의 어머니와는 통화는 해보셨을까요? 저 애들 일은 부모끼리 얘기를 해라. 설마 이런 말씀 아니겠죠? 네, 당연히 아니죠. 신난다 군의 이름으로 만약 어린이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보험 담보 중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신난다 군의 경우라면 본인 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8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일상의 위험을 대비해주는 보험인데요. 자녀의 실수로 인해 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보험에 가입할 땐 활동량이 왕성한 시기인 만큼 골절이나 화상, 상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도 꼭꼭 살펴보세요. 자, 오늘은 어린이 보험 가입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할 꿀팁 오브 꿀팁 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장이 가능한 연령이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장 가능 연령이라면 30세 만기, 100세 만기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자녀 보험은 10년에서 30년 납입에 30세부터 100세 만기 등 납입과 보장 기간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창희 씨는 몇 세 만기가 좋으세요? 일단 보험의 보장 기간은 길게 갖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100세죠, 100세. 네. 가능한 길게 갖고 가시길 추천드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안전한 의료비 보장으로 자녀 보험을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을 보고서로 작성해봤습니다. 우리 자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도 자녀 보험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보고서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보험을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시청자 전화 연결 시간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전화 들어와 있는데요. 20대 아들을 둔 50대 어머니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보험 증권을 미리 보내주셔서 저희 전문가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셨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저희 네, 쪽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네. 쪽에 그 보내주신 보험 증권이요. 보니까 24살 우리 시청자님 아드님의 증권이네요. 특별히 궁금한 점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아는 분을 통해서 아이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이것만 믿고 있어도 되는지 가입을 잘 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 이걸 점검을 좀 받아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이요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우선 보내주신 증권 보면은 이제 24살 아드님의 보험 2건 가입을 하셨는데 A화재보험사의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보험 2013년 2월 15일에 가입하셔서 월 납입보험료가 9만 원이고요. 또 B화재보험사의 컨버전스 보험이 2011년 11월 2일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20년 납 월 보험료 5만 1,660원. 이렇게 2건 우리 전문가님들이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잘 들리시나요? 네. 네네. 앞서 이제 소개해 주실 때
24살 아드님을 아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우리 아이 이렇게. 이게 확실히 이제 자녀분들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이제 엄마 생각이 좀 나네요. 이제 하나하나 좀 꼼꼼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에 가입하신 통합보험은 좀 큰 문제점을 하나 좀 가지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3대 진단비들이 지금 다 갱신형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근데 갱신형이라면 지금도 이미 월 납입보험료가 9만 원인데 앞으로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선 암 진단비가 5천만 원, 뇌출혈 5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이 5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진단비는 좀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좋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부 세 가지가 다 갱신형이라서 자녀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이 특약들은요. 그럼 100세까지 돈을 내야 된다고요? 네네네.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보험은 20년 납, 15년 납 이렇게 돈을 내는 거 아닌가요? 네, 아마도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의 앞면을 보시면 뭐 15년 납, 20년 납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증권 앞면에 대놓고 갱신형이라고 다 써 있다기보다 15년 납, 20년 납 이렇게 써 있고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갱신형 특약은 납입 만기가 없이 평생 납입을 해야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녀분의 나이가 24살이시니까 100살까지면 약 76년을 보험료를 내셔야 암, 뇌출혈, 심근경색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니 갱신형이면은 지금까지 일단 24년 동안 보험료를 내신 거 외에도 이제 100 빼기 24 하면 76이잖아요. 76년 동안 보험료를 더 내셔야 된다는 건데 자녀 보험을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런 경우 이렇게 진단비가 큰데 갱신형인 건 좀 처음 보고요. 보통 이렇게 시청자님들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니 무슨 76년 동안 내는 보험료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계사가 갖고 왔겠냐 하고 저를 오히려 의심하시는. 아니, 설마가 설마네요. 네, 그래도 저 방송 출연자인데 제가 거짓된 정보를 전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도 의심이 되시면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사,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콜센터에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갱신형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가입을 했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네네. 시청자님. 되게 속상하시죠? 네.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뭐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자녀분의 나이가 이제 24살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보험을 리모델링을 하셔서 비갱신형으로 바꾸셔가지고 보험료 납입 기간도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보장도 100세까지 충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겠어요. 전문가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네,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릴 거고요. 네. 일단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시려면 일단 이 보험의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좋은 부분은 어떤 건지 좀 꼼꼼하게 한번 더 따져보고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이 보험은요 뇌졸중이 아니라 뇌출혈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뇌출혈은 사실 전체적인 뇌혈관 질환에서 한 10% 정도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범위가 되게 좁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손해보험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 회사가 뇌졸중이 아니라 뇌출혈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험을 그냥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이 보험 상품에는 실손특약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실손특약은 그대로 남겨두시고 나머지 갱신형 특약들만 부분 해지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뭐는 빼고 뭐는 유지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네. 하지만 이 가입하고 계신 이 상품 회사는요 상품에 따라서 가입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고객센터나 방문을 하시든지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건 전혀 몰랐어요. 네, 그리고 네. 시청자님, 갱신형 특약은 보험료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비갱신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 거죠, 이게?
저희도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갱신율은 저희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 차이가 있고요. 나이가 어릴 때는 사실 뭐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된다 해도 1,000원, 2,000원밖에 안 오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질병이 많아지는 40대, 50대, 60대에 가면 이것 이상으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한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뭐 실손이랑 뭐 갱신형 특약을 한 월 8만 원 정도 내고 계셨는데 이게 5년이 딱 지나니까 12만 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약 4만 원, 그러니까 한 50% 정도 오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저희가 늘 갱신형 보험은 가입할 때부터 조심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시청자님. 그리고 이제 다른 보험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2011년에 가입하신 이제 통합보험의 경우에는 뇌출혈 진단비하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지금 1,0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갱신으로 이제 준비를 하신 부분은 이제 잘하셨다라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뇌졸중이 아닌 뇌출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보장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제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특히나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이제 뇌졸중 진단비로 충분히 구성이 가능했었는데 왜 이거 뇌출혈로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지 좀 이유를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냥 그때는 아는 사람이 설계해준다고 가입을 했거든요.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알아서 잘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아이고, 네. 믿고 가입하셨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 이제 준비를 하실 때에는 뇌출혈 진단비보다는 뭐 뇌졸중 진단비라든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걸까요? 다른 것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네, 우선 뭐 2013년에 이제 가입한 자녀 보험이죠. 실손 특약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이제 갱신형 특약은 이제 부분 해지하셔서 좀 실손은 살려가시기를 좀 추천드리겠고, 2011년에 가입한 보험은 좀 과감하게 해지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자녀분 나이가 올해 이제 24살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는 25세까지 가입 가능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어린이 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성인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보장 범위도 넓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보험의 경우는 암 진단비가 5천만 원, 암 수술비 300만 원, 암 입원비 5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씩 이렇게 각각 준비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녀분의 어떤 상황이나 또 가족력 등을 고려해서 상해나 질병 수술비 특약을 좀 추가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24살인데 어린이 보험보다는 성인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네, 보통 이제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면은 그 어린이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성인보다는 보장이 빠진 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험에는 정반대입니다. 성인 보험보다 어린이 보험이 성인한테도 좋은 특약들을 훨씬 더 좋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비 특약을 지금 성인들은 500만 원, 6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린이 보험, 지금 자녀분 나이가 24살이시니까 지금 각각 혈관 진단비를 1,000만 원씩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린이 보험이 성인 보험보다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면 만기가 짧지 않을까요? 주변에 보니까 30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아드님 나이가 이제 24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걱정이 되실 텐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네, 대부분 예전, 10여 년 전에는 어린이 보험 만기가 20세 또는 30세 만기 상품밖에 판매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태아 때부터 100세 만기로 충분히 어린이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세 만기 또는 110세 만기로 좀 설정하셔서 나중에 20세, 30세 만기로 가입하셨을 때 또 추가로 가입하는 일이 없게 지금 깔끔하게 100세 만기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입해서 보험료도 안 오르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면 꼭 리모델링을 해야겠네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요, 방송 끝나고 다시 연락을 좀 드려서요, 리모델링 제안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오늘 전화 상담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가입해서 보험료도 안 오르고 100세까지 쭉 보장받는 방법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맞춰봤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요, 미리 증권을 보내주셔서 저희 전문가분들이 이미 이제 꼼꼼하게 좀 살펴보셨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그 아들 보험을 지금 2개 가지고 있는데. 네네. 네, 그 실손보험 만기가 27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예전에 아는 설계사분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뭐 27살 되면은 그 바꿔도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요, 시청자님 먼저 그 가입하신 2건 보험에 대해서 하나씩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그 하나는 어린이 CI 보험이고 2010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27세 납에 27세 만기고요. 그 보험료는 36,110원이에요. 네. 또 하나는 통원비 잘 나온다고 해서 이제 가입한 보험인데 아이사랑 아이사랑 보험 엘리트고요. 2012년도에 가입을 했고 30년 납에 80세 만기 그리고 36,700원 내고 있어요. 네. 네, 시청자님 보내주신 증권은 저희가 먼저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 2010년에 가입한 어린이 CI 보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험은 우선 27년 납 27세 만기이기 때문에 실손보험도 딱 27세까지만 유지를 하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27년 납 27세 만기,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동안에만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보장은 입원비 3만 원, 그리고 실손의료비, 그리고 암 수술비 300만 원만 있고 진단비는 하나도 없는 상태세요. 아이고, 네. 그리고 대신에 전염병 위로금이라든지 자전거 탑승 중 상해 간병 자금 같이 사실 가성비가 거의 떨어지고 발생 확률이 많이 낮아지는 특약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보장을 받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고요. 이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지고 가야 되는 특약은 실손의료비 특약 하나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손의료비 치고는 사실 좀 비싸다는 생각도 좀 들고 또 만기도 27이기 때문에 27살 되면은 실손보험도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7세 납 27년 만기이기 때문에 27살이 되면 실손보험 자체는 뭐 보장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7세 만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보험을 새로 바꾸실 때는 새로운 실손을 구성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어린 시절에 실손보험 청구를 많이 했다거나 혹시 그 사이에 큰 질병이 온다고 하면 뭐 다른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제한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실손을 100세 만기 혹은 110세 만기로 전환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실손을 바꿔야 하나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사실 그 진단금은 암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통원비 준다는 그 보험에 암을 넣어서 함께 가입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병원 갈 때마다 10,000원씩 나와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보험은 잘 가입한 거 맞죠? 네, 시청자님, 그 통원비가 10,000원씩 이제 잘 나오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거 많이 좀 선택을 하시는 보험인데, 네. 이 부분들 때문에 많이 챙기긴 하는데, 이 보험이 이제 시청자님 자녀에게 꼭 필요한 이제 보험인지, 잘 가입한 보험인지 하나씩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보장 기간이 지금 80세 만기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100세 만기도 있고, 심지어 110세 만기도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장 기간이 다소 짧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부분은 시청자님 100세 만기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장의 경우에는 지금 암 보장이 기본 이제 3,000만 원 돼 있으시고, 그다음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 신부전증이 이제 각각 1,000만 원. 이 이제 구성돼 있고, 수술비가 최대 300만 원, 그다음에 입원비 10,000원, 통원비 10,000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저렴하고 뭐 유용한 특약들이 많아서 뭐 유지하셔도 이제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태아나 이제 어린이 보험만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진단비, 예를 들어서 뭐 질병 후유 장애라든지,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심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같은 이런 주요 특약들이요.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좀 추가를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린 애들은 그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거는 걸릴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빼고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다 큰 뒤에 그 부분은 이제 직접 보험을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시청자님처럼 당일 커서 이 자녀분이 경제 활동을 하고 지가 돈을 벌면은 자기가 보험료 내면서 보장을 받으면 되겠죠. 하지만 그때는요, 보험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물가 상승이 또 그만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돈으로 자녀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자녀분이 20년 납 100세 만기로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준비를 한다면 보험료가 한 3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럼 이 3만 원으로 준비가 가능한데 20년 동안 이 3만 원을 납입을 한다면은 한 총 납입 금액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700만 원으로 5천만 원의 암 진단비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이게 성인이 되면 아무래도 좀 달라지겠죠. 맞죠. 아무래도 자녀분이 이제 30살이 되는 시점이면 암 5천만 원을 가입을 하는데 보험료가 지금 3만 원보다 한 서너 배는 비쌀 거예요. 거의 한 10만 원대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총 20년 정도 납입을 하게 되면 납입하는 보험료만 해도 2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신다면은 보장은 똑같이 5천만 원을 보는데 지금 가입하는 거랑 나중에 가입하는 거랑 경제적으로 거의 1,100만 원의 지출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 때 큰 보장을 적은 금액으로 좀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가입을 미리 해주시는 게 자녀분에게 좀 더 유용한 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매달 10만 원씩 아이들 보험 내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저는 애들 보험에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나 싶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가입했는지 알겠네요. 네, 간단히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 때만 가입할 수 있는 유용한 특약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80% 미만 특약과 뇌혈관, 심혈관 질환 특약인데 이 질환들은 최대 3천만 원까지 태아보험 또는 어린이 보험에서 가입을 합니다. 근데 성인들은 이 진단비를 넣고 싶어도 몇백밖에 못 넣어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특약도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성인의 기준에 또 이것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요. 맞아요. 이게 또 어린이 때는 잘 안 와닿는 질병들이다가 성인이 되면서 이제 사망 원인 1, 2, 3이다 하니까 와닿는데 그때는 마침 또 보장의 폭이 어린이 때만큼 넓진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담보들은 조그만 질병만 있어도 보험사에서 가입 자체를 거절을 해요. 네네. 네, 그리고 성인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로 넣어봤자 1천만 원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보다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이 진단비가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80% 미만 특약과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특약은 꼭 반드시 이번 기회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경우는 지금 가입금액 1,000만 원, 100세 만기로 하더라도 2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하신데요. 현재도 지금 보면은 식습관이라든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성인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그리고 게다가 앞으로 이제 자녀 세대 때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 그래도 남편이 당뇨랑 혈압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네. 예, 저는 그냥 보험료만 생각하고 어린이 보험이 이제 무슨 성인병이 필요하나 싶어서 그냥 암 정도만 생각하고 가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애가 어렸을 때 조금 더 고민하고요. 보험에 가입할 거 후회가 많이 되네요. 근데 시청자님 그래도 너무 지금 후회하진 마시고요. 지금부터 다시 또 꼼꼼하게 알아가시면 자녀분에게 더 좋은 보험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손보험을 바꾸려고 어떤 회사에 물어봤더니 아이가 암이나 큰 병도 아닌데
그 사고 과다로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네.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시청자님 혹시 자녀분께서 어떤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냥 뭐 감기나 편도, 뭐 독감 이런 걸로 입원한 적 있고요. 그 편도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중이염 이런 거 있어서 병원 다닌 것밖에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제가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질병하고요. 보험사에서 생각하는 질병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다른 범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10살 이전까지 한 번도 병원을 안 가본 아이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또 반면에 시청자분의 자녀분처럼 이렇게 잔병 치레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보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번도 병원 치료력도 없고 건강한 아이가 낫겠어요? 아니면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아이들을 보험을 받아주려고 하겠어요? 아유, 당연히 좀 건강한 사람 받고 싶겠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잔병 치레를 많이 했던 아이들은 나중에도 보험 청구가 많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에 있어서 조금 제한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가까운 지인 중에는 이제 이분도 보험을 30세 만기로 실손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100세 만기로 바꾸고 싶다 하셔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아이가 인후염, 혹시 뭐 감기나 이렇게 흔히 입원을 하는 건데 인후염으로 한 3회 정도 입원을 했다가 태어난 이력이 있었는데 이게 보험사에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해서 심사를 넣었더니 바로 3년 부담보가 뜨더라고요. 3일 입원했는데 3년이요? 네, 그렇죠. 저희가 네. 생각할 때 뭐 애들 감기가 걸리면 다 그렇죠. 인후염 오는 거라고 네. 이렇게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부담보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건 아니지만 뭐 사고에 대해서 과다한 청구를 한다거나 뭐 아이니까 괜찮겠지, 뭐 암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뭐 청구를 너무 많이 하시고 뭐 만기가 짧은 보험을 가져가신다는 건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보험으로 바꿀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시청자님께서 지금 가입하신 이 통원비 이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실손에서 보상되지 않는 10,000원에서 20,000원에 해당되는 이제 병원비를 이제 통원비 보험에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작은 건건이 해당되는 이 보장까지도 이제 다 이제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보험의 이제 과다 청구로 인해서 보험비 과다 청구로 인해서 나중에 추가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몰랐네요. 그러면은 그 실손보험도 100세 만기로 바꾸고 다른 보장도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실손은 만약에 지금 가입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제 앞으로 오늘 시점부터 향후 한 5에서 10년 동안은 좀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아예 안 되거나 그러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네, 제가 보기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 회사에서 부담보나 할증 등으로 심사를 통과를 시켜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질병에 대한 고지를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지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고지하면 뭔가 찝찝하니까 또 안 해줄까 봐. 네네. 그냥 고지를 알릴 의무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시고 가입을 하시다가 나중에 만약에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사에서 고지를 안 한 것들을 좀 문제 삼아서 큰 질병에 대한 보험금도 안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은 질병이라도 웬만하면은 알릴 의무 사항에 있는 내용만큼은 고지를 하시고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네. 5년에서 10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정도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 실손보험은 꼭 있어야 하는 보험인데, 안타깝지만 뭐 기다려서 꼭 가입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실손 말고 다른 보험을 해지하고 아예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까 싶은데, 혹시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뭐 일반적으로 기본 담보인 암 진단비를 5천만 원,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뭐 질병 후유장애 3%, 80% 미만 뭐 이런 특약이나 입원비, 수술비, 실손보험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 보험을 저희가 이제 종합형 보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10만 원대 초반으로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납입을 하고 있는 보험료보다 좀 몇만 원 더 비싸서 지금 거보다 비싸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보장의 범위라든지 그 혜택을 본다면 훨씬 더 자녀분에게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면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그럼 혹시 가입 가능한 회사들을 좀 자세히 알려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사고 가다로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시청자님 그 부분 걱정 많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일단 방송 관계상 그 부분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드려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상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상담 전화까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참고하셔서요, 여러분들의 보험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언 필요하신 분들, 내가 가입한 보험, 우리 자녀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 24시간 전문가분들과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보험 궁금증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똑똑한 보험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